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2021년 2회차 이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90페이지입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1번 리드타임 증가. 우리 ERP를 도입하면 리드타임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외에 결산 작업의 단축, 고객 서비스 개선,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이 ERP 도입의 예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ERP 구축 시 컨설턴트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1번. 프로젝트 주도권이 컨설턴트에게 넘어갈 수 있다. 우리 ERP를 구축할 때 유능한 컨설턴트를 통해서 최적의 패키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주도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숙달된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론으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3번. ERP 기능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식을 기업에 전달할 수 있다. 4번. 컨설턴트는 편견이 없고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최적의 패키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장점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장점이 이렇게 넘어간다라면 어떻게 돼요?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네, 장점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 답이 1번이라는 거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번.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 방안 모색. 2번.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의 모색. 3번. 기존 업무 방식 고수를 위한 방안 모색. 4번. 조직의 복잡성 증대와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어떤 거예요?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 3번이죠. 기존 업무 방식 고수를 위한 방안 모색. 우리가 선진 업무 프로세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했는데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한다면 BPR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ERP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 않죠. 2번. 현재 업무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네, 현재 업무 방식을 벗어나야죠. 우리 ERP 성공 10개명 중에 뭐가 있어요?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은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IT 업체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ERP 도입의 최종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고객 만족과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6번.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한다. 다음 중 재무회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네, 이거죠. 2번. 기업별 고유 양식의 특정 보고서에 의한다. 3번. 보고 주기가 없으므로 수시로 보고한다. 4번. 주로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네, 이 세 가지는 관리회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서 시장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한 가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공정가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2, 3, 4의 현행 원가는 동일하거나 동등한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형성 자산 금액을 얘기하고요. 사용가치라는 건 기업 특유가치라고 해서 기업 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 실체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가치.
취득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을 우리는 취득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2021 회계연도 주식회사 무릉의 손익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사가 고유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을 구하라는 얘기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기에 영업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외 비용은 빼면 세전이익이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거기에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 순이익. 네, 지금 우리 문제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네, 그럼 보기에서 보시면 매출액 얼마고요? 네, 매출액 150만 원입니다. 매출 원가는요, 바로 안 나왔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은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빼서 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40만 원 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100만 원을 더하시고 그럼 판매 가능액이 얼마예요? 140만 원. 거기서 기말상품 재고액 12만 원을 빼면 네, 판매된 금액, 즉 매출 원가는 128만 원입니다. 네, 그럼 매출 총이익은 150만 원에서 128만 원 빼면 네, 22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판매 관리비 찾아야죠. 네, 판매 관리비는 찾아보시면 매출 운반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와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럼 판매 관리비는 5만 원, 5만 원, 5만 원, 15만 원이네요. 네, 22만 원에서 15만 원 차감하면 네, 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7만 원. 네, 답은 3번이 되네요. 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결산 마감 전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만 원일 경우 수정 후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서 다음 사항 발견했대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답니다.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는 얘기는 우리 이런 거죠.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게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는 부분인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는 이 기말 재고를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과소 계상이 된 거죠.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줄었으면 이익은 늘었겠죠? 그럼 다시 수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재고자산은 마이너스합니다. 네, 1번은 마이너스 4,000원.
그다음에 2번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네, 감가상각비도 비용이잖아요. 네, 재고자산 과대계상도 비용 과소입니다. 그러면 2번도 1번과 같죠? 그러면 네, 당기순이익을 지금 늘려놓은 상태니까 줄여야 되는 부분이죠. 마이너스 1,000원. 그 다음 3번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이번엔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이익을 줄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수정하면 이익이 늘어야 되죠. 그래서 3번은 플러스 2,000원. 미지급 이자가 누락됐대요. 미지급 이자는 차변의 이자 비용 3,000원, 대변의 미지급 이자 3,000원. 이것이 누락됐다라는 얘기는 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잡지 않았죠? 그럼 비용이 과소계상된 거죠? 네, 비용 과소입니다. 비용 과소는 어떻게 해요? 빼야 되는 거죠. 비용이 줄었으니까 비용을 늘리면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 그래서 미지급 이자는 빼야죠. 마이너스 3,000원. 네, 그러면 수정 후 당기순이익.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10,000원에서 얼마를 빼요? 4,000원, 1,000원, 5,000원, 8,000원 빼고 2,000원 더하면 결과적으로 6,000원 빼죠? 그러면 4,000원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수정 후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1번 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1번 재고자산 과대계상은 네, 저분은 비용으로 바꿔봐서 비용이 과소인지 과대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단 월할 계산할 것. 결산일은 2021년 12월 31일이고요. 2021년 8월 1일 1년분 임대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다음과 같이 분계하였다.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 즉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럼 결산 때는 어떻게 해요? 기간 미경과분을 차기 수익으로 이연시켜야 되죠? 네, 결산 시 기간 미경과분을 계산해서 차기 수익으로 이연.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만 원 곱하기 8월 1일이니까 내년 7월 31일까지겠죠? 그럼 7개월치. 하면 7만 원을 차기의 수익으로. 그럼 차변에 수익 계정 없애야죠? 임대료 수익 7만 원. 이거만큼 뭐예요? 미리 받았죠? 대변에 선수 수익, 즉 선수 임대료 7만 원. 네, 선수 임대료 7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계정 과목 중 상품에 대한 계정 과목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 네, 우리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요. 재고자산 및 매출 원가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의 수량과 단위당 원가라는 두 가지 요소, 즉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위당 원가니까 이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기록 및 금액 평가는 이들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고자산 금액의 차이가 발생된다. 다음 방법 중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개별법, 계속기록법, 정예법, 후익선출법이 있는데, 네, 정예법은 우리 감가상각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했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익선출법, 그리고 네,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에 해당하는 평균법이 있습니다. 정예법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주식회사 창조의 2020년에서 2021년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 처리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손익계산서상 비용 항목 중 2021년도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시면 기말 결산 후 기계장치 기말산액, 즉 2021년 12월 31일은 2021년 1월 1일과 같죠. 그래서 2021년 기초에 네, 이것은 2021년 1월 1일과 같습니다. 기초의 기계장치가 500에서 650으로 됐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10만 원에서 170만 원 됐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2021년도 기계장치에 관련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 자료 보시면 기준거래, 기계장치에 대한 모든 거래로서 기계장치가 300만 원 차감되고요. 즉 매각한 거죠. 그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에서 기초 110만 원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40만 원 했어요. 네, 마이너스 40만 원 하면 얼마가 돼요? 70만 원이 되죠. 이 70만 원이 얼마가 된 겁니까? 17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기말 결산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 있어야 1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됩니다. 네, 문제 되게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4번. 다음은 자본거래 및 손익거래와 이들거래가 자본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자본거래는 자본 증감에 영향을 미치죠. 3번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 손익거래는 자본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손익거래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는데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손익거래도 자본 증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5번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과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를 기술하시오. 1번,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어야 되며 이 중 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이 있다. 네, 우리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가 있냐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가에 들어갈 건 뭐예요? 신뢰성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2번, 수익 인식 시점은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용어는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자료이다. 기말 부채는 얼마인가? 기말 부채는 기말 자산에서 기말 자본을 차감하면 구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럼 여기 기말 재무상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우리 무엇을 알면? 기말 자본을 알면 되죠. 그럼 기말 자본은 위의 자료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기초 자본 얼마인 거 알 수 있고요.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 그러면 40만 원. 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의 단기 순이익 더하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료에서 단기 경영성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 30만원 해서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해서 얼마요? 70만원. 그럼 기말 자산 87만원에서 기말 자본 70만원 빼면 부채는 얼마 돼요? 17만원 됩니다. 그래서 답은 17만원입니다. 17번 문제요. 다음은 어음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이다. 가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해당 계정 과목은 지급어음이다. 그렇다면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네, 뭐가 필요해서요?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지급일은 발행일 기준 2개월 뒤, 네, 이것이 필요하여 발행하여 현금 2천만 원을 조달할 때 대변 계정 과목은 무엇이다? 네, 지금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어음 발행하는 건 우리 금융어음 또는 융통어음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으로요? 어음을 발행하면 네, 돈을 빌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입금이 될 거고 어음을 받으시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죠. 대여금이 됩니다. 지금은 어음을 발행하시고 돈을 받았죠. 네, 그럼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올 거고 차변에는 현금 2천만 원이 될 거고 대변은 차입하신 게 됩니다. 근데 발행일 기준 2개월 뒤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죠. 네, 그래서 대변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일반 과세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1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2번 담세자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일 세율에 해당이 되고요. 3번 정부의 부과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정부 부과제도다? 아니죠. 부과제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고납부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실질적인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해서 이들이 같지 않아서 이것을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네, 폐업시 잔존 재화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폐업시 잔존 재화는 폐업시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요.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발부되지 않습니다.
4번 잔존 제어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 폐업시 잔존 제화는 매입 당시에 물론 매입 당시에 매입세액을 당초에 공제받은 것에 한해서 폐업일에 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공급으로 간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항목은 1번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공급에 해당되는 것 답은 1번. 나머지 2, 3, 4 보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사업용 자산을 물납으로 하는 경우 이거 조세의 물납입니다. 네, 조세의 물납은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3번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즉 담보 목적이잖아요. 이것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세 물납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항목. 네, 수돗물 면세고요. 전세버스 운송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연탄과 무연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용 농산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과세 대상입니다. 22번. 다음 중 법인세의 특징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2번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이고요. 3번 조세 부담자와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답은 4번. 과세 소득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으로 규정한다. 네, 이것은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소득세는 열거주의,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법인세법상 입금 및 송금 항목의 여부와 입금 및 송금의 산입 및 불산입 여부, 즉 세무 조정은 구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하여 입금 및 송금 항목 여부와 세무 조정 대상 여부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즉 입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인데 회계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그럼 자본 잉여금은 수익이 아니죠? 그럼 입금 제외 항목인데 입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세무 조정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4번. 다음은 부가가치세의 정규 영수증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를 기술하시오. 1번 일반 과세자는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부가가치세의 정규 영수증 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죠. 네,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국내 매출의 경우에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하죠. 즉 세금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번 면세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죠. 그때는 계산서 교부하시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무릉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정규 증명 수취한 거래이며 의제 매입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원재료 매입액, 부가세 별도. 그럼 지금 매입세액 했으니까 원재료 매입은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의 10% 50만 원.
직원 선물용품 매입의 부가가치세 별도 부분이죠. 네, 이것도 25만 원 매입세 공제. 면세 관련 매입액은 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등 비품 매입액. 근데 공급 대가예요. 그럼 얘는 125만 원이 공급 가액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2만 5천 원 해서 합치면 공급 대가 137만 5천 원인 거죠. 그럼 매입세는 얼마? 12만 5천 원. 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더하시면 되죠. 네, 50만 원, 25만 원, 12만 5천 원 하시면 87만 5천 원 계산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계산하면 87만 5천 원 됩니다. 네, 26번. 다음은 주 고려의 2021년 기속 사업 내용과 적용 법인세율 자료이다. 주식회사 고려의 2021년도 기속 법인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단,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해당 금액을 숫자로만 기록하랍니다. 자, 과세 표준이 12억입니다. 사업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적용할 법인세율을 보시면 이와 같이 되는데 12억이면 어디 구간에 속해요? 여기 구간에 속하죠? 그러면 12억 곱하기 법인세율 20% 하시고 누진 공제되는 금액 2천만 원, 즉 2억까지는 10%여야 되는데 2억에도 20%를 했으니까 네, 10% 빼야죠. 2천만 원은 차감. 네, 그럼 계산하시면 12억에 20% 마이너스 2천만 원 하시면 네, 2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2억 2천만 원. 그런데 지금 금액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100만 원 단위로. 그럼 100만 원 단위로 하면 6개를 빼야죠. 네, 그리고 숫자로만 기록하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0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해당 금액을 숫자로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네, 220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220000000 적으시면 틀리죠. 네. 단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기준에 따른 원가 구분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원가의 발생 행태에 따라,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고요. 원가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구분을 하죠. 그럼 직접원가, 간접원가는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네, 이것은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원가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입니다. 28번이요. 다음 중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로 발생된 원가로 제품에 배부하고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율을 적용하여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이 정상개별원가 계산입니다. 2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에 예정 조업도를 곱한 금액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라 한다. 네, 우리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에다가 예정 조업도가 아니라 실제 조업도를 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더 크면 네, 과대배부입니다. 과대배부이기 때문에 해당 계정의 잔액을 네, 낮춰야죠.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4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의 처리는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외손익법 중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당해년도 원가 자료이다. 당사가 제조간접비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 당월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당해년도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당해년도 예상 기계 시간으로 나누시면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시간당 100원이죠? 네, 이것이 뭐고요?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입니다. 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예산을 제조간접비 예정 조업도로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니까 거기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네,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에 네,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시는 겁니다. 그럼 실제 배부 기준은 500시간. 여기에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100원. 하시면 예정 배부액은 5만 원이 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단기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 생산성의 단기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 부분은 단기 매출 원가는 네, 보시면 제공품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내용, 즉 T 계정 2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품 T와 네, 제품 T. 기초 제공품 100원. 직접 재료비 500. 직접 노무비 300. 제조 간접비 250. 해서 차변의 합은 네, 암산하셔도 되지만 계산기 눌러보세요. 하시면 1150이고요. 네, 제공품 대변은 완성된,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그럼 기말 제공품이 160. 여기가 1150이니까 네, 완성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990. 그럼 제품 T 계정으로 넘어오시면 기초 제품이 얼마고요? 120원. 단기에 완성된 금액 990원. 그럼 이만큼이 판매 가능액이죠? 1110원입니다. 1110원. 자, 그럼 여기에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으로 나뉘는 거죠. 기말 제품이 110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매출 원가는 1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T 계정 제공품 T, 제품 T 2개 그리면 됩니다. (31번) 문제. 다음 보기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생산성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주 생산성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가공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선입승출법이니까 우리 완성을 기초와 착수로 구분을 해야죠. 네, 완성 800개는 기초 1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착수해서 700개 완성. 그리고 기말 제공품 60% 완성에 300개. 이것이 물량 흐름이고 2단계가 가공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죠.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네, 구하면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 그럼 전년도에 80% 받고 왔으니까 100% 되려면 20% 추가 투입. 그러면 20개. 여기는 제로에서 100, 60%니까 300개 곱하기 60% 하면 180. 그럼 이거 다 더하면 900개가 되죠. 그래서 가공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량은 900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2번 문제요. 다음의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단기 생산 관련 자료이다.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 생산성의 총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돼요?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서 공헌이익을 계산하죠. 그리고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이고요. 이것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총 공헌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즉,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럼 매출액 얼마? 2,000원. 여기에서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 다 찾으시면 되죠. 네,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 직접 재료비, 변동 제조 간접비,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네, 이것은 변동비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고정 제조 간접비,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고정비죠. 그럼 변동비 600원, 200원, 100원 하면 900원, 거기에 300원 하면 1200원. 해서 공헌이익 얼마요? 8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2회차 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1년 2회차 기출문제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106번 회계 1급 2021년 2회차 김은찬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는 497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 지출이 발생하여 전표 입력 시 증빙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 들어가시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펼치신 다음에 보기 1번 보시면 여비교통비. 네, 우리 여기에서 여기 증빙 필수 입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빙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은 이라고 했거든요. 네, 답은 보기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보기도 확인해 보시면 수도광열비는 선택이고요. 3번의 교육훈련비 선택입니다. 그리고 도서 인쇄비 역시 선택. 그래서 답은 1번 812, 81200 여비교통비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은 사원 등록을 들어가 보시면 되죠.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김은찬의 회계 입력 방식은 지금 보시면 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다시 가셔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우리 회계 입력 방식 수정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1번. 모든 전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다? 아니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승인 전표에 대해 삭제는 불가하지만 수정은 가능하다?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전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를 입력할 때 승인 상태로 저장됩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보기 4번. 승인 전표를 수정할 때 전표의 승인 해제 후 수정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회계 입력 방식 수정인 경우에는 승인 해제 없이 승인 상태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거래처 등록 메뉴의 거래처 구분은 거래처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다음 중 거래처 구분과 등록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얘는 굳이 우리 프로그램 메뉴를 들어가 보실 필요는 없겠죠. 일반 거래처 등록하고 금융거래처 등록에서 나오는 구분 항목입니다. 1번의 카드사. 구매 용도의 법인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카드사가 아니라 무엇이 돼요? 신용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카드사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매출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즉 우리 회사가 카드사에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구분을 카드사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흔히 매출 카드일 때 카드사, 매입 카드일 때 신용카드 이렇게 구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 3, 4는 네, 올바르게 연결된 부분. 무역과 관련된 국외 거래처일 때, 기타는 일반 무역 주민 이외의 거래처, 일반은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등 교부 대상 거래처일 때 구분을 일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 주 더존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생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회계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 메뉴를 들어가시고요. 네, 조회를 합니다. 해서 여기에 부서가 생산부인 부분을 보시면 네, 차량 번호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40나의 0316입니다. 네, 그럼 문제 가보시면 네, 40나의 0316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당사는 거래처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2월된 주식회사 더존 본점의 지역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에 전표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갑니다. 네, 회계 단위는 주식회사 더존 본점이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기표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거래처 분류, 지역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분류하시고 강남구부터 기타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 강남구, 종로구, 송파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더하기보다 소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시면 정렬 및 소개 설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거래처 분류 코드로 소개를 내도록 적용. 하시면 네, 강남구는 전체 합쳐서 1억 6,975만 6천 원이고요. 종로구는 2억 3,188만 5천 원이고 송파구는 6,091만 원, 기타는 210만 원. 그럼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강남구죠. 1억 6,975만 6천 원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2021년 12월 말 1년간의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아래 적격 증빙별 점표 증빙을 참고하여 적격 증빙 성격에 맞는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 후 작업 수행하시고 각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회계관리의 전표정보관리의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관리용 메뉴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증빙 설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10번에 신용카드 법인 해서 8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 11번 신용카드 개인에는 8A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 20번 현금 영수증에 현금 영수증, 9A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에 세금 계산서만 있으니까 요거는 4번 거래 명세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번의 계산서, 2번 계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 수행 후 우리 더존 본점에 대해서 2021년 12월 말 1년간이라고 했으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회하셔서 각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산서. 계산서는 요 밑에 합계 보시면 100만 원이고요. 세금 계산서는 8억 9,892만 원. 신용카드 개인은 신용카드 개인은 424만 원이고요. 4번에 신용카드 법인은 826만 원. 그럼 지금 증빙별 합계금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인데요? 1번 100만 원, 계산서 10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계산서 100만 원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주 더존 본점은 결산 시 외화예금 통장의 외화 금액을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한다. 2021년 12월 말 결산 시 기준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일 때 외화 환산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외화 명세서에 가서 지금 외화가 얼마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회계관리의 전표정보관리의 외화 명세서 들어가시고 본점에 대한 내용이고 기표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화 예금입니다. 해서 기말 외화 금액을 보시면 2,000달러이고요. 그럼 이 2,000달러의 12월 말 결산 시 기준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100원 하시면 이 금액은 얼마 돼요? 220만 원. 기말 장부 금액 얼마고요? 210만 원. 그럼 두 금액의 차이는 10만 원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기 1번에 외화 환산 이익 10만 원 있죠? 그래서 문제 7번의 답은 1번 외화 환산 이익 10만 원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당사는 전표의 관리 항목을 이용하여 사용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2020년 1분기에 비해 2021년 1분기 동안 주식회사 더존 본점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복리후생비 계정의 사용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 1분기와 2021년 1분기를 비교하는 부분이니까 전년 대비를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리 내역 현황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회계관리의 전표정보관리의 관리 내역 현황 들어가셔서 전년 대비 탭에서 주식회사 더존 본점이고 관리 항목은 사용 부서, 관리 내역은 회계팀부터 관리부까지,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1분기 부분이니까 하시고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네, 해서 어디 쪽을 보시면 돼요? 증감 쪽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회계팀, 그 다음에 영업부, 생산부, 관리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어디예요? 생산부 57만 원이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8번의 답은 3번 생산부입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2021년 1월 말 결산 시 미수금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미수금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대손은 영업 외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 보시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문제를 확인하고 네,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팀에 네, 문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미수금일 때는 네, 이렇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문제에 좀 오류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채점이 끝난 뒤에 제가 이 문제를 봤던 부분이라서요. 다음부터는 요거 주의해서 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선 네, 여기 있는 내용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미수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금액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요. 네, 1월 말 결산시니까 2021년 1월 31일자로 조회하시고요. 네, 미수금 금액을 보시면 8,346,000원입니다. 그러면 8,346,000원에 대손율은 문제에서 1%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 33만 1,500원을 뺍니다. 네, 요거 계산기 눌러 보시면 네, 얼마가 나오냐면 49만 8,960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만큼에 대해서 플러스니까 추가 설정해야 되죠.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하시면 되는 부분. 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네, 49만 8,960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여기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고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10번 문제는 기출문제 오류로 인해서 생산성 본부에서 삭제 처리해서 네, 저자분이 추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자분이 추가한 문제 보시면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매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1년 4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들어가셔서요. 2021년 4월 하시고 자금 반영을 해보시면 네, 지금 4월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인건비에 보면 일용직 인건비가 있고 일반 경비에 전화 요금이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네, 차입금 상환, 일용직 인건비, 임차료, 직원 경비. 지금 네, 보기 중에 있는 건 일용직 인건비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지금 저는 여기서 자금 4월달 자금 반영을 시켜서 보셨는데요. 고정자금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의 고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 4월부터 시작하는 부분, 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면 4월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용직 인건비와 전화요금 이렇게 보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 가시면 그래서 10번 문제는 2번이고요. 11번 문제, 주 더존 본점은 주 영은 실업의 매출 후 2021년 1월 30일에 수취한 어음 자가 2021-01300001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받으려 한다. 아래 조건으로 할인받을 경우 할인료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할인일은 2021년 3월 31일, 할인율은 12% 월할 계산이고 매각 거래이면 요 개정 과목은 뭐가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럼 이자 비용은 전부 안 되겠죠. 그럼 3, 4번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금액을 알아야 할인료를 계산할 수 있죠.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의 자금관리에 받으러 명세서를 들어가서 어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점이고요. 1월 30일에 수취했습니다. 그럼 수금일 2021년 1월 30. 네, 조회 보시면 어음 번호 확인되죠. 그럼 이것의 금액은 110만 원이고요. 네, 할인율은 연 12%. 그리고 3월 31일날 할인하려고 하는데 만기가 5월 30. 월할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12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계산돼요? 22,000원이 계산되죠. 그래서 답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22,000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더존 본점의 2021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는 언제인가? 그럼 기간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네,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시고 분기별에서 더존 본점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 그럼 매출액이 가장 높은 분기는 보시면 3, 4분기에 5억 9,487만 원입니다. 답은 3번, 3, 4분기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더존 본점의 2021년 1월 판매관리비 중 현금 지출이 많은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1월계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죠. 프로그램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에 1월계표 들어가셔서 월계표에서 보겠습니다. 1월 한 달이요. 2021년 1월, 2021년 1월. 조회하셔서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시면 직원 급여부터 소모품비까지 있는데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순서니까 어디를 봐요? 현금 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현금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보험료. 보험료가 가장 크네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53만원. 그 다음은 여비교통비 98만원.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건 66만원의 차량 유지비입니다.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그래서 지금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요.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한 후, 그럼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주식회사 더존 본점의 2021년 1분기 결산 시, 1분기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가셔서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본점의 계정 과목은 자산 유형은 비품입니다. 네, 자산 코드는 21203, 자산명은 복합기, 취득은 2021년 3월 1일이고요. 취득 원가는 240만원. 네, 올해 취득했으니까 전기말 상각 누계액 없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 네, 취득 수량은 하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경비 구분은 800번대. 네, 관리 부서는 회계팀.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요? 감가상각비 현황 메뉴를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셔서 더 좀 본점의 경비 구분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할이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1분기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품의 감가상각비 얼마요? 89,753원입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9,753원. 15번 문제. 주식회사 더존 지점에서 3월 31일 차량의 주유한 55만원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매입 불공제 처리하였으나 해당 점표의 부가세 계정에 공급가액이 잘못 입력된 것을 발견하였다. 해당 거래 내역의 공급 가액은 50만원이다. 해당 금액으로 전표를 수정하고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 불공제 공급 가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사업장은 2000번 더존 지점입니다. 그럼 우리 전표 입력에 가셔서 네, 금액을 먼저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매입 불공제 공급 가액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전표 입력 메뉴 들어가시고 회계 단위는 더존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2000번 사업장 선택하시고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네, 3월 31일에 차량의 주유한 부분이에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네, 위에서부터 보시면 차량 유지비, 유류비 여기 있죠. 네, 이 부분을 보시고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클릭해 보시면 공급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5만원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50만원으로 수정하시고 끝까지 엔터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대급금의 공급가액 50만원 수정됐죠? 네, 그러면 지금 더존 지점 사업장의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불공제 공급가액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회계관리의 전표장부관리에 매입 매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서 세무 구분별로 가셔서 본점이 아니라 지점 선택하시고 1기 예정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세무 구분은 24 매입 불공제 네, 이렇게 조회하시면 공급가액 얼마요? 350만원인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열린 메뉴는 모두 닫고 문제로 돌아가 보시면 네, 답은 얼마요? 350만원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더존 지점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의 건수와 공급가액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디 가서요? 매입 매출장 들어가 봅니다.
회계관리에 전표장부관리에 메인 매출장 들어가셔서 신고서 기준 탭에서요. 더 좋은 지점 선택하시고 2기 확정입니다. 그러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네, 조회하신 다음에 상단에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네, 그럼 누락분이 조회되고 문제에서는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그럼 매입은 한 건 있고요. 공급 가액은 400만 원입니다. 한 건에 400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요. 주식회사 더존 지점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출실적 명세서에 작성될 수출재화의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출실적 명세서 들어가 보시면 되죠.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네, 수출실적 명세서 들어가셔서 네, 사업장은 2000번 더 좋은 지점 선택하시고 기간은 2021년 1기 확정, 그럼 2021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하시고 불러오기 해보시면 네, 수출 제외의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외화는 얼마요? 여기 보시면 3만, 그리고 USD죠. 3만 달러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됩니다. 18번 문제요. 주식회사 더존 지점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분은 몇 건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셔요? 부가가치세 관리. 회계관리에 부가가치세 관리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 부분에 들어가셔서 수치 명세서에서 그리고 사업장은 어디고요? 더존 지점입니다. 기간은 2기 확정,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수치 명세서에서 조회합니다. 네, 불러오시기 이해하신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분은 몇 건인가? 네, 고정자산 매입분은 한 건밖에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주식회사 더존 지점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 매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시면 되죠. 프로그램에서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이고요.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 더존 지점이고 2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고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니까 구분은 매입을 선택하시고 조회. 네, 불러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수는 이라고 했어요. 총 합계의 매수 보시면 몇 매요? 22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요. 주 더존 지점에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사업장은 2000번 더존 지점이고요. 그럼 프로그램의 회계관리의 부가가치세 관리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치 명세서에 발행 직계표 탭에서 사업장은 2000번 사업장이고요. 기간은 2기 확정입니다. 그럼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 해보니까 신용카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된 금액이 얼마 있어요? 250만 원 있습니다. 250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21년 1월 말 현재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의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억 원일 경우 실제 재료 소비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수량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시고요. 네, 더존 본점이고 기간은 2021년 1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월 조회하시고요. 여기에서 원재료, 기말 원재료가 얼마요? 1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원재료비 계산이 4억 2,055만 원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나왔죠. 네, 이 금액 나누기 금액은 2,000원. 하시면 수량을 구할 수 있죠. 네, 4억 2,055만 원 나누기 2,000원 하시면 21만 275 단위가 나옵니다. 네, 이거 계산기 눌러보세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만 275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하시면 원재료비가 계산되죠. 그 금액, 원재료비는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가 2,000원으로 나누시면 수량은 21만 275 단위가 계산됩니다. 문제 22번입니다. 주 더존 본점의 원가 보고서에 조회되는 차량 유지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그러면 요거 기간별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네, 우리 지금 원가 보고서니까 기간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셔서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럼 반기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확인. 차량 유지비 부분입니다. 네, 차량 유지비. 상반기에 500만 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 481만 원. 그럼 얼마가 감소했어요? 500만 원에서 481만 원 빼시면 19만 원이 감소했죠. 네, 열린 메뉴 모두 닫고 갈게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19만 원 감소.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주식회사 더존 본점의 2021년 1분기 제조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원가 보고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죠.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원가 보고서 들어가시고 더존 본점에 2021년 1분기라고 했으니까 2021년 3월 31일을 조회합니다. 네, 그리고 보기 1번 보시면 1분기 사용된 제조 경비는 1,723만 3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맞죠? 1,723만 3천 원. 그리고 2번 타 계정에서 대체된 원재료 금액은 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타 계정에서 대체된 금액 있어요? 없어요? 네, 타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 50만 원이 있는데 타 계정에서 대체된 원재료 금액은 없죠? 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보기 3, 4번 마저 보시면 2020년에서 2월 된 제공품 재고액, 그럼 얘는 기초 제공품입니다. 아래쪽에 가보시면 기초 제공품 240만 원. 네, 3번 맞죠? 4번 2월 된 제공품 금액이 증가하여도, 네, 이 금액이 증가해도 단기 원가보세의 단기 총 제조 비용은 동일하다. 네,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이거죠. 네,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의 합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핵심 ERP에서는 다양하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중 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관리 항목은? 그럼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에서 조회가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프로그램에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서 보시면 회계 단위별, 부문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분류별은 있는데 무엇은 없어요? 비용센터별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주식회사 더존 본점은 공장을 프로젝트로 관리하여 제조 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다. 2021년 1분기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분기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1분기 중 제조 경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은 어디인가? 그럼 프로젝트별로 관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요?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계관리의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이고요. 우리 공장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한다라고 했으니까 프로젝트별 탭에서 더존 본점이고 프로젝트는 네, 전부를 선택 확인하시고요. 2021년 1분기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를 조회하셔서 제조경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이에요. 제조경비는 요 라인이죠. 그럼 서울공장 없고요. 네, 다 보이게 보면 서울공장 없고 광주공장 429만 5천 원, 부산공장은 390, 울산공장은 377만 3천 원, 대전공장은 526만 5천 원으로 어디가 가장 많아요? 대전공장이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대전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2회차 회계 1급 기출 실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